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소갈이 해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말에 반박하자니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가슴이 답답한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친한 절친이라도 인간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요.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죠. 또한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내 인생에서 복이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분위기에 취해서 또 술에 취해서 타인이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과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항상 신중하게 말을 골라야 합니다.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 옛부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말이 현재까지 들려올까요? 오늘의 주제인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에 대해 알게 되시면 말년의 대운을 맞이할 때 더 큰 덕을 쌓아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겁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세요.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돈 자랑을 하게 되면 축하해줘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질투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갑작스레 돈을 빌려달라 하는 연락이 오거나 모임 자리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계산하라는 눈치를 줘서 말년복이 다 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몇 없을 겁니다. 넌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너가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인드니까요. 사람은 재벌 회장 같은 사람보다 자신보다 처지가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돈 자랑은 하지 마세요. 만약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나의 돈 자랑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들었구나 하는 기분이 엄청난 박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기분을 느껴도 큰 상관없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자랑,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고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고를 쳐서 마음고생을 하거나 노후를 보내야 할 때 자식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식 자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식밖에 없는데요. 그런 존재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자식 자랑은 부부간에만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만 자식 자랑만큼은 부부끼리만 나누도록 하세요. 나의 말년운이나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내 자식 자랑을 남이 듣고 험담하고 저주한다면 이 또한 운이 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내 약점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젊었을 적 함께 했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또 점점 적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과 조금 친해졌다고 해서 내 비밀이나 약점을 털어놓곤 합니다. 물론 위로를 받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에 털어놓는 것이죠.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치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알려준 꼴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아닌 이상은 모두 남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내 약점을 얘기했는데 막상 어정쩡한 공감이나 조언이 돌아오면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멀어질 사이이기도 합니다. 또한 분쟁이나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지면 내 약점을 동네방네 소문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년의 구설수에 휘말려 복은커녕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말이라는 것은 편견이나 색안경을 씌우기도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내 비밀이나 약점을 듣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프레임이 생겨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상대의 비밀을 지켜준다고 해서 상대도 나의 비밀이나 약점을 보듬어주고 지켜주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말년운을 위해서는
내 약점을 꼭 비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벌겠다, 내가 올해 아파트를 사겠다 등의 목표를 말함으로써 복이 나갑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말했을 때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합니다. 이는 내 목표에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오는 겁니다.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목표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 목표를 얘기하며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묵묵히 할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 목표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지혜를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음에도 그걸 남에게 말함으로써 부정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년의 복을 위해서는 내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 현실이 됐을 때, 그때가 내가 목표를 말해도 될 때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아주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짓말은 사람을 추해 보이게 만듭니다. 말년에 저러고 싶은가 하며 비난을 받게 되고 그동안 쌓은 신뢰가 모두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년이 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짓말은 수습이 불가능해질 때가 돼서야 그게 잘못인 줄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제일 쉬우면서 어려운 방법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은 풍요와 귀인을 불러옵니다. 말년운을 위해서라도 정직을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화살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년운, 말년복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 타인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긍정의 기운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행동은 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어떤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나에게 대운이 오게 만들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내 입을 통해 긍정적인 말이 뱉어지면 그 기운이 나를 감싸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뱉게 되면 부정적인 기운이 나를 감싸게 됩니다. 간혹 습관적으로 남을 헐뜯고 험담하기를 즐기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말년에는 특히 겸손하고 조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 남의 풍요를 빌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새 나 역시도 풍요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여기에 덕을 쌓아 더 큰 대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덕을 쌓는 행동이란 어떤 것이 있나요? 덕이란 나와 운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실천하기 좋은 덕을 쌓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 행복을 아는 사람은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감사함을 느끼면 그보다 더 큰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겨납니다. 또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었나요?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나요? 아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며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이런 일에도 멘탈을 유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함을 갖게 됩니다. 덕을 쌓고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가 아주 힘들 때일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대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웃는 얼굴은 관상까지 바뀝니다. 관상에 따라 내게 들어오는 복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많이 웃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베푸는 행동을 해왔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서로의 농사일을 할 때 두레와 품앗이라는 방법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이 우리에게 덕을 쌓게 해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베푸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베푸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남에게서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기버, 매처, 테이커로 사람의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시죠?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유형은 베푸는 사람인 기버입니다. 물론 무작정 내 것을 탐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겠지만 베푸는 것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쌓는 일인지 알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얻는 것이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선의를 베풀면 언젠가는 선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베풀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세 번째,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가져가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1순위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한 가방이겠죠. 이처럼 대운이 들어오는 때에 내가 그 운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만나도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아는 것이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스스로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이제 지난 일입니다. 충분히 변화하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년운이 트이기 위해 덕을 쌓는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소갈이 해보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 말에 반박하자니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냥 넘어가자니 가슴이 답답한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아무리 친한 절친이라도 인간관계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요. 무심코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옛말에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죠. 또한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 내 인생에서 복이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분위기에 취해서 또 술에 취해서 타인이나 나에 대한 이야기를 과하게 얘기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항상 신중하게 말을 골라야 합니다. 말로 흥한 자는 말로 망한다. 옛부터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말이 현재까지 들려올까요? 오늘의 주제인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말에 대해 알게 되시면 말년의 대운을 맞이할 때 더 큰 덕을 쌓아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실 겁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마세요. 나와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돈 자랑을 하게 되면 축하해줘야 하는 것이 도리이지만 질투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갑작스레 돈을 빌려달라 하는 연락이 오거나 모임 자리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계산하라는 눈치를 줘서 말년복이 다 나갑니다. 하지만 내가 계산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마 몇 없을 겁니다. 넌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너가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마인드니까요. 사람은 재벌 회장 같은 사람보다 자신보다 처지가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이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돈 자랑은 하지 마세요. 만약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나의 돈 자랑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힘들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들었구나 하는 기분이 엄청난 박탈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기분을 느껴도 큰 상관없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자랑, 자식 자랑은 하지 말라고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사고를 쳐서 마음고생을 하거나 노후를 보내야 할 때 자식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에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식 자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기쁨이 되는 것은 자식밖에 없는데요. 그런 존재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자식 자랑은 부부간에만 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지만 자식 자랑만큼은 부부끼리만 나누도록 하세요. 나의 말년운이나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내 자식 자랑을 남이 듣고 험담하고 저주한다면 이 또한 운이 나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 내 약점을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젊었을 적 함께 했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고 또 점점 적어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과 조금 친해졌다고 해서 내 비밀이나 약점을 털어놓곤 합니다. 물론 위로를 받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에 털어놓는 것이죠.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치료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상대방에게 나의 약점을 알려준 꼴이 되기도 합니다. 부부가 아닌 이상은 모두 남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내 약점을 얘기했는데 막상 어정쩡한 공감이나 조언이 돌아오면 괜히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멀어질 사이이기도 합니다. 또한 분쟁이나 다툼으로 사이가 멀어지면 내 약점을 동네방네 소문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년의 구설수에 휘말려 복은커녕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말이라는 것은 편견이나 색안경을 씌우기도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내 비밀이나 약점을 듣고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나라는 사람에 대한 프레임이 생겨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나와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상대의 비밀을 지켜준다고 해서 상대도 나의 비밀이나 약점을 보듬어주고 지켜주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말년운을 위해서는 내 약점을 꼭 비밀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내 목표를 말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를 벌겠다, 내가 올해 아파트를 사겠다 등의 목표를 말함으로써 복이 나갑니다. 사람들은 항상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말했을 때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합니다. 이는 내 목표에 부정적인 기운을 가져오는 겁니다. 나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 목표가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내 목표를 얘기하며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말년에는 묵묵히 할 일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 목표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방식과 지혜를 통해 목표를 이룰 수 있음에도 그걸 남에게 말함으로써 부정타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년의 복을 위해서는 내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가 현실이 됐을 때, 그때가 내가 목표를 말해도 될 때입니다.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아주 기본적이고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짓말은 사람을 추해 보이게 만듭니다. 말년에 저러고 싶은가 하며 비난을 받게 되고 그동안 쌓은 신뢰가 모두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말년이 되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작은 거짓말을 덮기 위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짓말은 수습이 불가능해질 때가 돼서야 그게 잘못인 줄 깨닫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일입니다. 제일 쉬우면서 어려운 방법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직은 풍요와 귀인을 불러옵니다. 말년운을 위해서라도 정직을 지켜보세요. 다섯 번째는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화살은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말년운,
말년복이 나에게 오게 하려면 타인에게 긍정적인 말을 전해주세요. 신기하게도 그 긍정의 기운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런 행동은 덕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 어떤 보상을 바라면 안 된다고들 하지만 저는 나에게 대운이 오게 만들기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내 입을 통해 긍정적인 말이 뱉어지면 그 기운이 나를 감싸게 되고 부정적인 말을 뱉게 되면 부정적인 기운이 나를 감싸게 됩니다. 간혹 습관적으로 남을 헐뜯고 험담하기를 즐기는 사람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말년에는 특히 겸손하고 조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나의 풍요를 위해 남의 풍요를 빌어주는 사람이 된다면 어느새 나 역시도 풍요로운 말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행동은 덕을 쌓는 일입니다. 나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 여기에 덕을 쌓아 더 큰 대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덕을 쌓는 행동이란 어떤 것이 있나요? 덕이란 나와 운을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실천하기 좋은 덕을 쌓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정 행복을 아는 사람은 현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함을 느껴보세요. 감사함을 느끼면 그보다 더 큰 감사해야 할 일이 생겨납니다. 또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긍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고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었나요? 미소를 머금을 수 있었나요? 아마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에 감사해야 하며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이런 일에도 멘탈을 유지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내릴 수 있는 현명함을 갖게 됩니다. 덕을 쌓고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내가 아주 힘들 때일 수도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에서 대운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웃는 얼굴은 관상까지 바뀝니다. 관상에 따라 내게 들어오는 복이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많이 웃고 감사한 일들을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베푸는 행동을 해왔는데요. 농촌 지역에서 서로의 농사일을 할 때 두레와 품앗이라는 방법으로 서로를 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이 우리에게 덕을 쌓게 해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요즘에는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현재에 맞는 방식으로 베푸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도 베푸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남에게서 받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그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요즘에는 기버, 매처, 테이커로 사람의 유형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 아시죠?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유형은 베푸는 사람인 기버입니다. 물론 무작정 내 것을 탐하는 사람은 멀리 해야겠지만 베푸는 것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덕을 쌓는 일인지 알게 해줍니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얻는 것이란 세상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이득만 추구하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선의를 베풀면 언젠가는 선의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베풀 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릇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세 번째, 우리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누가 나에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금을 가져가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1순위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을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한 가방이겠죠. 이처럼 대운이 들어오는 때에 내가 그 운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프겠습니까? 그릇을 키운다는 것은 뭘까요? 누구를 만나도 열등감을 느끼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겸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볼 줄 아는 것이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스스로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은 이제 지난 일입니다. 충분히 변화하고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려눈이 트이기 위해 덕을 쌓는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될 말과 덕을 쌓는 행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돈 자랑을 하지 말 것. 두 번째, 자식 자랑은 부부간에만 할 것. 세 번째, 내 목표를 말하지 말 것.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 것. 다섯 번째, 뒷담화하지 말 것. 덕을 쌓는 행동. 첫째, 감사한 마음 갖기. 둘째, 남에게 베풀기. 셋째, 내 그릇을 넓히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어 여러분 앞날의 대운이 함께하길